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일의 증시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내일이 또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시장 얘기를 거의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시장이 원체 좀 좋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많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리 인하 뭐 앞에서 조금 이따 얘기해드리겠지만 다양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를 많이 하고 있어서 특별한 시장의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내일 선물 옵션을 만기로 일단 어느 정도 방향 시그널이 좀 정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내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방송을 좀 열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연구실처럼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유료 컨텐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다 모든 게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 개미님들의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창구가 될 수 있게 또 도움을 드리고자 열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나중에라도 뭐 어떠한 뭐 업데이트가 있거나 또 특별한 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와 이제 중소형주로 나눠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더 상승을 많이 할 건지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죠. 코스피 200 종목에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매매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장 막판에 이제 청산이 될 건지 아니면 롤오버가 될 건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매매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빗대어서 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근데 시장이 원체 좀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 특별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아, 그게 이제 단기간에 확 뭐 꺾이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분수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드리고자 어차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또 막상 뭐 조정이다 막상 뭐 하락한다라고 해서 대응을 하려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생각을 해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의 이자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들도 금리가 인하가 됐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데 상당히 좀 메리트가 예전보다 쉬워졌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 은행 쪽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뭐 주식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수익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기본 공식 같은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재난지원금 활용으로 경기가 부양이 되고 있는 부분. 1분기에 상당히 좀 위축됐었던 경기를 이제 인위적으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돈이 좀 많이 안 풀렸죠.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했고 그리고 무급 휴가나 이제 무급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유급으로 이제 휴가를 보낸 대기업들도 있지만 무급으로 휴가를 보냈었던 대기업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돈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풀어서 경기를 조금이나마 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한 부분,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을 재난지원금 활용으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주식시장에 대한 지원 펀드 집행, 뭐 간략하게 뭐 소부장 펀드라든지 그리고 뭐 그린 뉴딜 펀드, 그린 뉴딜 펀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뉴딜 정책 관련된 펀드, 뭐 여러 가지 펀드들이 이제 자금이 조금씩 좀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아,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올해 3월에서 이제 5월 말로 넘어갔을 때 고객예탁금을 뭐 조사를 해보니 약 한 10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예탁금은 바로바로 이제 주식시장에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조 이상의 그럼 바로바로 대기자금, 투자 재기자금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가 지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9월 15일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얘기가 많은 게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공매도 금지가 끝난다. 이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허용이 되면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다. 뭐 이런 게 시장의 거의 대부분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지금 이제 6월 중순이잖아요. 6월 내일이 11일이기 때문에 이제 중순으로 이제 6월 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대기 자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기관이 역시 코스피 거래소 쪽 그리고 외국인이 코스닥 쪽을 좀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코스닥에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이 무시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존의 1달러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결론적으로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00원에서 이제 1,000원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예시고요. 지금 이제 1,200원대 초반에서 1,190원 후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주식이 그 환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결국 외국인들은 일단 환차익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과 더불어서 주식을 살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주식 그 환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바꿔서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결국에 1달러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한차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식을 사서 그 떨어지는 만큼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보상을 받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팔 확률이 높고 환율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살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관련된 수급이고요. 코스피가 기관 쪽, 금융투자 쪽, 그리고 투신 쪽에서 매수를 조금씩 가다듬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죠. 강세 시장입니다. 5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이틀 빼고는 다 올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강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 강한 시장에서 어떠한 주체가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를 잘 눈여겨보시면 결국 뭐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공통적으로 매수를 한 부분이 결국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적으로 매수했을 때가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았다 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잘 어떻게 보면 쿵짝이 어떻게 짝딱짝 맞아서 개인들이 매도를 할 때는 기관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할 때는 개인이 사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형국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대한 방향으로 시장이 전환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못해도 약 3천억 정도 매도세가 한꺼번에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제 방향이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3천억 정도의 이상 매수를 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뭐 포진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었던 부분들이 3천억 이상 대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관건일 것 같고요. 내일이 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좀 더 틀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이런 방송을 좀 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보시면 코스닥 쪽도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차라리 기관은 뭐 계속 매도입니다. 코스닥은 기관은 계속 매도. 코스피보다는 5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뭐 떨어진 부분이 4일로 코스피보다는 떨어진 날이 더 많았죠. 하지만 상승 추이는 계속적으로 역시나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나오고 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최근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을 담아내면서 추이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 기관 특히나 투신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개인보다는 뭐 자문사나 뭐 랩상품 쪽에 운용 펀드가 좀 집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수급의 주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도 보시면 선물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개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하는 그런 추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특별하게 그렇게 크게 뭐 변동성이 있을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또 장 막판에 또 시장이
변동성,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데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체 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변동성이 뭐 마이너스 플러스 뭐 3, 4%뭐 이런 식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뭐 1% 내외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셔도 뭐 계속 우상향 흐름이잖아요. 예, 우상향 흐름이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가 저점 찍고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단기적으로 좀 추이가 좀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을 하면 계속 이런 추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언제까지 연결이 될 건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찾아야 되는 숙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얼마만큼 더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이제 고점을 갱신한 흐름이고요. 참고로 오늘 이제 주봉상 보시면 이제 거의 고점 부근인 760, 예전 고점인 770포인트까지 이제 약 12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박스권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이 박스권 600포인트에서 한 670포인트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다가 이제 그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된 흐름이고요. 그 흐름이 앞선 670선까지 가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770선까지 가면 차라리 아래보다는 위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흔들리더라도 추이 자체는 우상향을 더해서 한 8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최근에 생각보다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장대 양봉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이제 조정을 보였을 때 이 음봉을 보면 장중에, 그러니까 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주에 마이너스 한 5%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합까지 끌어올려 놨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음봉이 나오더라도 뭐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어느 순간에 나오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그 주봉상 흐름이니까 내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잖아요. 이제 거래량 자체가 얼마만큼 더 터지는지가 관건일 것 같지만, 어찌됐든 뭐 추이는 나름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판단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내일 선물 옵션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이 전환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는 미리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을 거의 다 복구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의 고점, 예전의 고점인 2270포인트,
아직 돌파하지 못한 흐름이고요. 역시나 여기를 돌파를 하면 뭐 한 2,300, 400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2200 한 60, 70포인트를 상회를 하면 2300, 400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질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앞선 박스권들을 다 돌파한 흐름, 이제 앞선 고점까지를 가는 시점 770까지 가면 800까지 더 갈 수 있을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것보다, 이 시장이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뭐 혹시라도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이 장초반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뭐 이런 뭐 장대 음봉이 나온다라고 해도 결국 한 번 나오면 또 추이 자체가 뭐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복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음봉이 한 번 나온다고 해도 크게 겁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을 더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3, 4일 정도는 뭐 하락, 뭐 음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지만, 뭐 하루 정도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추이 자체가 종목으로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요.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서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이 많이 그쪽으로 더 매기가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지도 하시겠지만, 어차피 수급이 수급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피 시장도 이제 앞선 고점이 227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하지만 코스피 시장은 코스닥과는 틀리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야 지수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코스피 200과 같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장 막판에 상당히 뭐 위로든 아래든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위로 됐다라고 하면 더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아래로 본다라고 해도 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역시나 커버를 쳐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에 대한 흐름은 상당히 좋다. 뭐 대부분의 이제 지표라든지 시장에 이제 남아있는 자금에 대한 여력,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쉽게 뭐 하락으로 확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추이가 원체 뭐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하락을 하는 거 보고 나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제 그게 결론인 거고요. 우리는 내일 그러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그 부분을 보고 혹시라도 시장이 조금 기스가 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미리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2100포인트 정도를 혹시라도 장중에 하락을 해서 2100포인트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720포인트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한 번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3, 4일이나 4, 5일 정도에 나눠서 지금 시점에서 뭐 하락을 하면 했지 뭐 내일 한 번에 이렇게 하락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된다. 그 이유는 뭐 코스피 200과 연계되어 있는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선물 옵션 시장의 만기의 변동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오늘 이번 주는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많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바이오 쪽이 상승을 했을 때 또 쉬어갔던 종목들,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종들이 내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날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손이 많이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로 손이 많이 탈 수 있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손이 탈 가능성이 높으니 중소형주 쪽의 순환매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거의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가장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1% 오를 때 내 종목 뭐 한 10%, 15% 이상 올라가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예. 시장 지금 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종목만 내가 가진 종목만 제대로 된 종목을 좀 선정을 하면 상당히 수익 내기는 좀 쉽다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추이 자체는 우상향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순환매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결국 최근에 이제 강했었던 종목들 흐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쪽인데요. 이제 바이오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몰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차 전지 그리고 IT가 거의 이제 시장을 상반기, 그러니까 한 상반기까지 끌어왔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소비주들 있을 거고 경기민감주, 조선철강 건설 뭐 이런 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융 쪽, 은행, 증권, 보험 이쪽도 있을 거겠지만 특히나 내일은 거래소 쪽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 된다.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좀 들락날락할 거리가 많을 거다. 특히나 프로그램 쪽으로. 예.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오른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순환매적으로 올랐지만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던 종목들 위주로도 보시면 좀 원활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는데요.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